예,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제목에서처럼 익스체인지 컨트롤, 모스 그 더블 퀀텀 닷에서의 익스체인지 컨트롤이고, 이게 이제 300mm 웨이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300mm 웨이퍼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이제 더블 퀀텀 닷에서의 익스체인지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퀀텀 모션에서 쓴 올해 2024년 8월에 아카이브에 올라간 논문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300mm 웨이퍼 공정 활용해서 그 모스 기반에서 그 전자의 그 스핀 큐빗 제어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이용해서 그 루트 스왑 게이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루트 스왑 게이트가 그 얽힘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그 연산이라서 얽힘을 위한 그런 기반, 그리고 또그 라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론 리드아웃, 아니 저 일렉트론 캐스케이드라는 그런 그 리드아웃 방식을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스핀 큐비트 그 리드아웃의 그 감도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그림 위주로 간단하게 보면, 일단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레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이제 이 일렉트론 캐스케이드라는 방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 닷에서 스핀 상태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리드아웃하기 위한 그런 그 새로운 리드아웃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이 리드아웃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퀀텀 닷에서 이 스핀 상태를 그 차지 상태로 매핑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차지 센서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리드아웃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 파울리 스핀 블로케이드 이용해서 그 어떤 두 개의 스핀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싱글릿하고 트리플릿이라는 이런 두 개의 스핀 상태를 각각 다른 전화 상태로 매핑을, 예를 들어서 뭐 싱글릿은 이제 다시 두 개면은 왼쪽 닷은 전자 두 개, 오른쪽 닷은 빵 개, 트리플릿은 각각 한 개, 뭐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 같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 그 그 뭐냐, 전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이 흐르는 그 리키지 커런트 같은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감도가 낮다. 왜냐면 이 게이트 레버 암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게이트로 조정을 하는데, 이게 그 두 상태 간의 어떤 그 차이가 그렇게 그, 그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감도가 낮아서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그 RF 일렉트론 캐스케이드 리드아웃이라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기존의 닷은 여기 다시 이제 두 개 있고 끝인데 여기서는 요 QME라는 이 ME는 멀티 일렉트론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퀀텀 닷을 추가를 하고 옆에 리저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추가를 함으로써 그 신호의 감도를 올려주는 건데 어떤 원리냐면 얘가 요 리저버에 강하게 결합된 그런 상태로 이제 이 레디오 프리퀀시 그 고주파로 이제 이 더블 퀀텀 닷과 얘를 동기화 시켜서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이 요 두 개의 전자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자 이동에서 이제 AC 신호 측정해가지고 리드아웃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 여기 QME 여기서 이제 이 리저버로 그 추가적인 그런 전자 이동 이거를 발생시켜서 그래서 신호를 증폭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이 두 이 여기 화살표가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이 두 닷에서 전자 이동에 따른 그 AC 신호만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를 증폭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요거의 신호 그리고 얘 신호가 분기화돼서 그래서 더 큰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케이드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달리 넌 데몰리션 리드아웃이라서 리드아웃 한 뒤에도 이 시스템의 그 큐빅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또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자가 흘러나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그래서 이제 상태가 그냥 한번 읽고 끝인데 여기서는 이 신호 증폭을 통해서 이 리드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회로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C 그림은 그 차지 스테빌러티 다이어그램이라서 여기 이제 여기 요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11N은 이제 이게 요 Q1이고 요 두 번째가 Q2고 세 번째가 요 QME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N 개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로 상태가 이렇게 보면 상태 이동할 때 이건 닷에서 퀀텀 닷에서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 거고 옆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그러면은 이 QME 닷의 그 전자의 케미컬 포텐셜이 페르미 여기 이 점선이 페르미 레벨인 것 같고 페르미 레벨보다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리저버로 여기가 리저버고 터널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Q1에서 Q2로 전자가 이동할 때 QME에서도 전자가 동기화돼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반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드아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스핀 오빗 인터랙션 측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 역시나 차지 스테빌러티 다이어그램이고 여기 이제 이 각각의 상태들이 점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0, 2 상태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경계로 가서 그 다음에 P로 갔다가 M으로 이 M이 이제 측정하는 그 메저먼트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지금 이 뭐냐 펄스를 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림이 요 B 그림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게이트 1과 게이트 2의 그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화 여기 상태 그리고 이 게이트 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쭉 가고 게이트 1이 이 볼티지를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0, 2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 1 상태로 스핀 상태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요 0, 2 상태로 전이해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펄스 시퀀스를 통해서 이 스핀 큐빗이 초기화되고 그리고 제어되고 측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스핀 오빗 인터랙션 그리고 스핀 상태 간의 그 오실레이션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그 오실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고 여기 이 싱글릿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여기 이 11 상태로 싱글릿 또는 이 T0로 이제 아까 요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싱글릿이랑 이 T0 간의 이제 진동을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X축이 이 디튜닝이고 디튜닝은 그 이 닷 1과 닷 2의 그 게이트 볼티지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걸 이 지금 색깔이 여기 델타 파이가 말하는 게 신호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동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싱글릿이랑 T0 간의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또 이 진동이 이 싱글릿과 T0 간의 진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두 개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기장 여기 이제 파이 B라는 게 자기장의 방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말하는 건데,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이 값도 나와 있죠.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진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좀 피팅을 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스핀 상태 간의 그 인터랙션, 그리고 스핀 오빗 커플링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펄스 시퀀스를 통해서 스핀 상태를 제어하고, 그리고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또 이 상태 간의 그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측정을 하고, 그래서 스핀 오빗 인터랙션의 특성을 여기서 밝히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 기반 그 스핀 큐빗 시스템에서 스핀 상태를 더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특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 익스체인지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고, 앞에 이 스핀 오빗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핀 상태를 제어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 그 싱글, 그러니까 싱글 큐빗 게이트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이거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싱글릿이랑 트리플릿 T0 간의 오실레이션이고, 싱글릿을 0이라고 하고 트리플릿을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동하는 거니까 0, 1, 0, 1 그렇게. 그러면은 not 게이트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익스체인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화양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제 2큐빗 게이트와 관련이 돼 있고, 여기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 루트 스왑 게이트를 실현할 수 있고, 루트 스왑 게이트로 이제 인탱글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다이어그램 보여주고 있고, 비슷하게. 그리고 이것도 시간에 따른 그 여기 게이트 1의 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 처음의 상태는 여기서는 이제 다운업 상태를 초기 상태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압을 이렇게 쭉 올려줘서, 그래서 이제 P로 가면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뭐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여기서 활성화해서 이제 그 두 전자 상태, 여기 맨 처음에 다운업이었는데 그게 진동을 해서 이 다운업이랑 이 업다운 사이에 이제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최종 상태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펄스를 쏴서 요 M 상태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싱글릿 또는 그 T0 상태로 변환이 되고, 이거를 리드아웃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펄스 시퀀스를 통해서 그 스핀 큐빗 상태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제어하고 결과 측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한 이 방금 그 진동 있죠? 업다운이랑 다운업 간의 그 진동을 측정한 그림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이제 이거를 그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해가지고 이 여기 타임 도메인을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한 그 진동, 요 진동, 예, 그 진동수를 더 정밀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그 강도 스트렝스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텐글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루트 수합을 이걸로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이 업다운이랑 다운업이 진동하는 거니까 루트 스왑이면은 그거 절반이잖아요. 다운업에서 업다운이 되는 것 자체가 스왑이고 그거를 절반만 한 게 이제 루트 스왑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루트 스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루트 스왑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쓰는 게 없나? 예를 들어서 쓰는 게 예를 들어서 00 상태를 루트 스왑을 적용시키면 그 벨스테이시 되잖아요. 루트 2분의 1에 00 플러스 1, 2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어쨌건 00 초기화된 상태를 이제 작용을 시켜서 절반만 회전을 시켜서 하면 그 인텐글 상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 다음에 이제 EFG 그림은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J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고 요 델타 EZ가 그 지만 에너지 차이인데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요 X축이 이제 요 디튜닝이고 전압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그 2큐빗 게이트 성능을 평가하는 요 비율이 이 비율이 2큐빗 게이트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2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이 디튜닝이 이제 여기쯤이, 근데 보면은 지금 T2가 400 나노세크 뭐 이게 거의 뭐 최대인 것처럼 보여서 사실 좀 상당히 짧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통해서 스핀 상태를 제어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스핀 상태 진동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의 그 강도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스핀 큐빗의 그 코이런스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 시퀀스. 네, 에코 시퀀스는
이 퀀텀 닷에서 이 스핀 상태가 이제 디페이즈 되는 거, 디페이즈는 뭐 차지 노이즈나 아니면 뭐그 자기 노이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그 디페이징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이 코헤런스를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 리포커싱 펄스를 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코헤런스 타임을 계속 좀 연장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스핀 큐빗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그림은 이제 블록스피어에서 스핀 상태인데, 여기 그 축이 이제 G 프라임 축이 있고 X 프라임 축이 있고 뭐 그런데, G 프라임 축은 그 사실 정확하게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자, 지금 여기 이 B 그림을 보면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싱글릿 상태였다가 이제 이 X 프라임 축에서의 2분의 파이 회전, 여기 이 2분의 파이가 여기 요게 이제 X 프라임 축에서 2분의 파이 회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핀 상태를 변화시켜주고, 그러고 이제 여기 타우 1은 다시 이제 디페이즈가 생겨가지고 좀 흐트러진 그런 경우인데, 그때 또 다시 리포커싱을 해줘서 또 X 리포커싱 펄스를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X 프라임 축에서 파이 회전을 또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노이즈에 의한 디페이징을 상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건 이 리포커싱 펄스를 쏴줘서 스핀 상태의 그 코헤런스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차지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랜 시간 동안 스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 그림은 이제 아까 봤던 그 이제 에코 신호를 측정을 하는데, 보면은 지금 그리고 X축은 이 타우 2 빼기 타우 1입니다. 요거랑 요거죠. 그 둘의 차이에 따라서 이 에코 신호가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포커싱 됐다가 다시 디페이즈 됐다가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 신호의 변화를 통해서 스핀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차이가 0일 때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이게 크면 클수록 신호가 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디페이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제 차이가 아니고 이번엔 합이죠. 그러니까 총 이 타우가 그 프리 에볼루션 타임.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디페이즈가 되는 그런 프리 에볼루션 타임의 그러니까 총 프리 에볼루션 타임이죠. 그거에 따른 역시나 A는 이제 에코의 그 앰플리튜드를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T2 에코가 0.42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아까 그 T2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게 이제 400 마이크로 세크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배 정도 연장된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로우 프리퀀시 노이즈 영향 줄이고 스핀 큐빅 성능 향상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근데 여전히 이 D2 에코도 0.42 마이크로세크면은 상당히 짧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익스체인지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2큐빗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실리콘 퀀텀 닷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어 뭐냐, 상대적으로 T2가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그냥 내추럴한 실리콘을 사용한 건데, 그 상태에서 이제 꽤 긴 그런 코헤런스 타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제목이 이제 using 300mm wafer process, 이 300mm wafer process가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이 퀀텀 닷 기반 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성과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정제된 그런 실리콘을 사용하면 이 여기서 사용한 내추럴한 실리콘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핵스핀으로 인한 그런 필드 노이즈 같은 오버하우저 필드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99% 이상의 그 게이트 피델리티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네, 인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요게 제 질문이 있고 코멘트가 있는데요. 예. 그 4페이지 일단 하나씩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T2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예예. 그리고 저게 지금 이게 3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예. 보면은 베리에이션이랑 그리고 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예.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제 부분까지. 생각엔 이제 예. 그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려면 저런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조금 음. 더 이제 그 디테일한 전문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하는 거는 사실 이거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음. 저게 증가하는 거는 뭐 때문이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점점 이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하면은 이제 베스트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리고 저 B 같은 경우에 저 펄스 스킴이 있잖아요. 저게 예. 요거요. 보면은 저 릴렉세이션 J가 있어요. 저게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음. 음. 그리고 저게 이제 위에 3페이지랑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 3페이지에서 이게 지금 저 펄스 스킴에 따라서 I로 갔다가 S로 보냈다가 P로 보냈다가 메저먼트를 하잖아요. 저 예예. 펄스 스킴이 지금 4페이지에 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이해한 논문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이게 왜 P로 보냈다가 왜 이제 J까지 낮춘 다음에 이제 타우 J를 이제 시간을 가지냐. 이게 아마 제가 이야기에는 저 들뜬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스핀을 쫙 돌리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스핀 그러니까 저희도 있잖아요. 이제 팽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팽이를 이렇게 한번 탁 치고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상태로 딱 낮췄다가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이 코어너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시 P 상태를 딱 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얘가 그때 이 프리세션 된 타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는 시간은 코어너스 타임으로 나오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런 스킴을 썼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나중에는. 근데 음, 디테일한 건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 펄스 스킴이 왜 저 펄스 스킴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음, F 있잖아요, 피규어 예, 쪽에 F. 여기서도 이게 지금 그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그 45도쯤에서는 그 이제 G 팩터에 해당하는 이게 조금 낮고, 그리고 135도는 조금 더 높냐, 요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그 스피인 피직스 이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논문은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300mm 웨이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익스체인지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모스 더블 퀀텀 닷이나 이거는 이미 다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미 다 너무나 오래 연구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한 논문이냐면 300mm 웨이퍼를 봤다. 그러면 보통 이런 300mm 웨이퍼 실험을 봤다고 하면 산포 외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뒤 아래쪽에 산포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이게 없어요. 산포 아, 내용이 없다고요? 이, 이게 저, 서플리멘터리 이, 데이터도 예, 없나요? 서플리먼트에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서플리멘터리 같은데. 예, 예, 맞아요. 이게 답니다. 아, 서플리먼트. 그렇네요. 근데 이거 뭔가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300ml 웨이퍼는 무조건 산포 얘기를 합니다. 음, 왜냐면 그 산포 보려고 실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냥 단일만 했다면 요거 단일 하나만 보여준 거고, 산포 얘기는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이거 산포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험 어렵게 했는데 300ml 웨이퍼는 돈 많이 쓴 건데, 음, 근데 그냥 셀 하나만 이제 그냥 디테팅을 해서 논문을 냈다? 그 나머지 주변에 몇백 개 되는 셀들 다 버리고, 그거는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산포 볼 때 항상 나오는 얘기는, 예측되는 얘기는 이제 모스 쓰게 되면은 실리콘하고 실리콘 옥사이드 계면이 안 좋아요. 그거 산포가 문제가 크거든요. 그 음, 산포 때문에 어떻다 하는 얘기를 또 꼭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 그게 빠진 게, 뭐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너무 뻔하니까 뭐 빠진 걸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냥 그런 걸 빼고 이 논문 자체만 보면 막 엄청 그러니까 약간 임프레시브 하진 않아요. 그냥 익스체인지 컨트롤 봤다, 300mm 웨이퍼에서 봤다. 근데 이게 24년 논문 아니었나요, 이게? 예. 그렇죠? 이게 아이맥이랑 어디서 한 거죠? 아이맥에서 만든 것 같고, 아마 일단 퀀텀 퀀텀 모션에서. 모션이요. 예. 아, 퀀텀 모션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이거를 구현했다, 그 정도네요. 그러면 이게 그 혹시 억셉은 어디에 됐나요? 그거는 없어요. 그냥 아카이브에만 있더라고요. 아직, 아카이브였어요? 그게 아직. 아카이브에 들어가시면 예. 저널이 있을 거거든요. 막 되게 하이임팩트 저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네네, 한번 요거 아카이브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예. 여기까지는 볼까? 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엔 이능님만 괜찮으시면 예. 다음번에는 이 내용에 나온 그 내용들을 한번 딥하게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 또 음, 이게 어떤 걸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레퍼런스에 나오고요, 저런 내용들은. 음, 근데 이제 아니면 이, 이 논문에서는 설명이 별로 없다고 하셨죠? 논문을
예, 뭐 논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음,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세부적인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냥 결과 그냥 근데 이거 숫자 중심으로 했나 보네요. 네네. 예, 8월에 서밋된 건데 벌써 저널에 나오나요? 이게 인스파이어에 보니까 저널에는 안 보이던데. 예, 인스파이어 같은데요, 여기. 예, 거기 보니까 저널은 안 뜨는 것 같은데요. 음, 원래 근데 이게 제가 그 시간 개념,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8월에 서밋이 된 거잖아요. 아카이브에. 예, 예. 그러면은 보통 언제 저널에 나오나요? 퍼블리시 된 게 내년 저희는 돼야 몇 되지 개월 않을까요? 걸리거든요. 1년 걸리기도 하지 않나요? 아, 예. 그런가요? 좋은 저널일수 오래 걸리겠죠. 네, 어쨌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뭐 아예 어, 근데 보통 이게 리비전 돌고 있는 거면은 이게 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거 눌렀는데 빙글빙글 돌기만 하네요. 네. 그러게 안 들어가지네요, 오늘따라. 그러게요. 아직 저 퍼블리시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 아, 여기 퀀텀 모션에서 들어가니까 네. 아카이브 링크만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억셉이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일단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